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김미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 안정적인 고정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서 그 미래의 가치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중에서도 이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여기고 있는 바로 상가. 네, 오늘 이 시간 상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심층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요, 그간 있었던 상가 투자에 대한 어려움 한번 싹 시원하게 잊어버리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소형 상가가 뜬다라는 주제로 한번 알찬 정보 마련해 봤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분과의 상담을 원하시면요, 요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셔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고요. 자,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J투자연구소 박서인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나도 상가 투자를 해보고 싶었지만 아직까지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이라면요, 이 시간 주목해 주시고요. 우선은 상가 투자의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우리 박서인 전문가분의 상가 투자에 대한 강의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네, 지금부터 소형 상가가 뜬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주택 시장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갈 곳 잃은 유동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최근 기사를 보면요, 수익형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의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형 상가에 대한 인기도가 높기도 하고 관심 또한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형 상가가 뜨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굉장히 예전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직원을 쓰지 않고 그냥 혼자서 1인 창업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익률을 높이려는 1인 창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에 대한 그 자금 지원이 굉장히 지금 정부에서 많이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젊은 층의 청년 창업자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청년 창업자들이 하다 보니까 큰 평수의 상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평에서 두 평 정도의 초소형 상가들이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는 그 테이크아웃 가게들을 보시면은 한 평에서 두 평 정도의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인기를 받고 있고 자금이 많이 필요가 없죠. 어차피 창업 자금의 지원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각광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시장의 정부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투자자들이 또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들이 청년 창업자들이 임대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들은 여기에 투자를 해서 임대 수익을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층이 탄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면은 네. 상가가 위에는 또 그냥 사는 집으로 네네네. 내주고 1층 이런 데 작은 공간을 네. 저런 식으로 상가로 내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 그런 상가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한 층에 하나만 있는 게 거의 뭐 크게 가면 하나로 가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거의 보면은 그 큰 상가들을 쪼개서 초소형으로 요즘에는 나눠서 임대를 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는 지금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자, 그러면 상가는 누가 가장 많이 투자를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데. 그렇죠.
월 임대료가 꼬박꼬박 나오는 상가는 누가 가장 많이 투자를 할까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자, 정년퇴직자들입니다. 정년퇴직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그리고 은행원들이죠. 공통점은 이 오랫동안 월급을 받는 우리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부러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막상 퇴직하고 나면 월급을 못 받으니까 이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정부에서 따박따박 돈은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연금이 들어오겠지만 연금이 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서 월세 투자, 상가 투자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거의 보면 공부를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대한 실패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전내시느라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도 뭐 답이 없습니다. 네. 아이고, 자, 어떡해. 그리고 투자를 하는 것은 좋으나 막상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도 고민을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상가는 3S가 답이다. 3S요? 예, 3S. 자, 보시면 작으면서도 똑똑한, 그죠? 그리고 지하철 역세권 주변에 인근 상가들을 투자를 하시게 되면 투자성도 높고 공실률도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익이라든지 시세 차이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실률이 그 예. 상가가 빈 상태를 상가죠. 말씀하시는 자, 거구나. 상가를 비워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돈이 그냥 줄줄 새 나가죠. 그렇죠.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네. 특히 더 상가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가의 적정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가에 대한 수익률, 누구는 뭐 3% 준다, 5% 준다, 뭐 10% 준다, 16% 준다. 수익률에 대한 굉장히 그 사람들은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정 수익률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익률이 좋은 상가란 우리가 수익률이 좋은 상가란 시중금리가 2%일 경우입니다. 그러면 추가 수익률이 약 플러스 2에서 3%가 나오는 상가가 가장 저희가 좋은 상가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수익률을 통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4 내지 5%대, 이게 4 내지 5%대의 수익률을 우리가 가장 안정된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이 낮다고 해서 좋은 상가가 아닐까요? 아닐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죠. 네. 하지만 그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수익률 자체는 낮아도 공실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굉장한 수익률을 지켜주는 그 수익률을 올려주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높은 월세가 높아요. 여기는 50만 원이고 여기는 70만 원이야. 근데 똑같은 동네에서 50만 원짜리는 꾸준히 계속 유지를 하지만 70만 원짜리 중간에 비게 되면 나중에 50만 원짜리를 찾지 70만 원을 찾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공실이 생기게 되면 이 공실률에 의해서 평균 1년치를 놓고 봤을 때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공실이 오래되면 그만큼 가게의 어떤 그 이미지 자체도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맞아.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거. 항상 임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맞아요. 네. 아휴, 아니, 저 옆에서 상가 왜 저러지 이렇게 가잖아. 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적정 상가 수익률이라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시세 차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상가도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월세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상가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상가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 1억에 샀는데 이게 나중에 한 향후 10년 지나고 보니까 이게 2억이 됐더라.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월세는 월세대로 받고 또 시세 차익은 시세 차익까지 또 볼 수가 있는 상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꽉 먹고 알 먹고라고 하죠. 너무 네, 좋네요. 그렇죠. 예. 수익형과 차익형을 다 노려볼 수 있는 상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낮다고 해서 좋은 상가가 아니다라는 편견은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은퇴자들이 원하는 상가, 그죠? 똑같습니다. 수익률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공실률이 없는 상가를 원하는 겁니다. 자, 공실률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적정 월세보다는 조금 더
낮게 나서 다른 분들하고 경쟁력이 있게끔 그 상가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이 공실률을 없애는 방법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많죠. 우리가 가장 이제 핵심 상권들이 많습니다. 강남에 예전엔 로데오 그리웠지만 지금 강남 역세권 주변, 그리고 예전에 신촌 상권이 있었죠. 하지만 그쵸. 홍대 상권이 지나면서 합정동 상권으로 갔고, 합정동 상권에서 지금은 망리단길로 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연남동 아닌가요? 저희 동네. 연남동을 망리단길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포함시켜서. 합니다. 포함시켜서.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전이 되어가고 있고 상권이 중심이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흐른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남대문이나 동대문 같은 경우가 재래시장이지만 이곳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상가들이 뭐 유입인구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상가에 공실이 생기거나 이러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실 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재래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뭐 남대문 시장이라든지 바로 옆에 광장시장이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먹거리 형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입인구량이 더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 외국인들도 더욱더 증가하는 곳이 바로 재래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상가 투자의 명가암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밝은 면과 그렇죠. 어두운 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수익형 상가의 꽃이라 불리는 우리 상가 투자.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자,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 기대감과 동시에 늘 위험성이 공존합니다. 왜?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공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커진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자, 신축 우리 지금 분양하는 상가들을 보시면 이미 땅을 주고 사고 그리고 땅을 샀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개발 호재들이 많은 곳에다가 건물을 짓기 때문에 굉장히 토지값 플러스 건물값까지 같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높은 가격대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신도시를 가보시면 상가들 많죠. 그 상가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비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주변 상가와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신도시에는 유입인구량, 생활 인프라들이 굉장히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뭔가 상가가 생긴다고 하면 그만큼 상가가 차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실률도 높고 나중에는 월세 비율을 떨어뜨려서 임차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실제 상가에 대해서 내가 비싼 금액에 사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샀는데 결국에는 수익률이 낮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만큼 상가 분양받은 금액보다는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네. 웬만하면 원래 있던 상가를 이렇게 기회를 잡는 게 더 좋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상가를 보면 대체적으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내가 짓고 싶은데 상가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이게 상가 하나가 있으면 그 다음에 상가를 지을 수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 상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가 여러 개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만큼 경쟁력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구도심의 상가들 실제 이제는 그 더 이상 그 확장이 될 수 없는 상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더욱더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과도한 입찰 경쟁, 그러니까 분양 경쟁으로 상투를 잡을 가능성이 높은, 우리 프리미엄 주고 사잖아요, 상가. 네. 그죠? 좋은 인기 있는 상가들은 프리미엄을 주고 사게 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이거를 뭐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은 상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투를 잡는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네. 공실률을 낳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하. 그래서 이런 것들은 투자에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경우들도 많겠죠. 물론 뭐 높은 가격이어서 상가의 월세나 뭐 임대료가 잘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들이 의미가 없겠지만 또 뭐 가치가 있는 상가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매매가만 높여서 결국에는 임대가가 하락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공실률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나는
월세가 아닌 이자에 대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분의 부담감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상가에 투자하실 때는 유념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지켜봤지만 아유, 상가에 투자하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상가에 투자를 하면은 앞으로 내가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가 투자의 원칙과 전략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네. 자, 대체 불가. 자, 문화 상권이죠. 네. 자, 문화는 상권을 이걸 이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리단길이라든지 경리단길이라든지 아니면 가로수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가 같이 공존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다른 상품과 대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품 특유의 상품을 가지고 있는 그곳이 대체 불가의 상품, 이런 것들을 많이들 선호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가 상승들이 많이 있고 임대가 상승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랜드마크죠. 우리 랜드마크들 많이 있습니다. 성수동에도 있고, 그리고 사당동에도 가면 있고, 강남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송파에 가면 롯데타워라고 해서 굉장히 큰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랜드마크죠. 랜드마크 주변에는 안정성은 보장이 됩니다. 중심 상권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만, 사실은 매매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자, 보시면 여기 직갱 요인이 굉장히 많은 곳, 역세권이죠. 아까 말씀드린 역세권, 그리고 테마상가, 테마파크도 있고 테마상가도 있습니다. 대형 상가의 테마파크나 테마상가들을 위주로 해서 직갱 요인들이 생기는 곳, 이런 곳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희소 가치성이 있는 입지죠. 예, 내가 가진 점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선점을 하고 나니 그 다음에 다른 입점할 수 있는 점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점포는 대박 나는 가게가 되겠죠. 물론 그 어떤 것이 제대로 들어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지 않고서는 굉장한 이 입지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받쳐주는 것이 이런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편의점은 안 되겠죠? 아유, 예. 당연한 결과겠죠? 희소성, 예. 네네. 자, 자, 보시면, 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 그리고 모이는 상권이죠. 주중 주말에 가장 많이 모이는 상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중 주말에 많이 모이는 상권이라고 하면 거의 보면은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는 상권이죠. 지금 아까 얘기한 막리단길, 아까 얘기하신 그 연남동길, 연남동, 예. 자, 그리고 샤로숲길이라고 서울대 쪽 근처에 있는 그런 길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주말에 많이 모이는 상권입니다. 이런 상권들 굉장히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모든 상권들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의 상권이기도 하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상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 대비 수익률이 안 나오면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곳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가들이 비싸서 심리적인 요인으로 너무 비싸니까 저희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공부를 했으니까 더욱더 좋은 상가들이 있잖아요. 네. 좋은 상가들을 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됩니다. 아, 예. 예, 그래야만이 성공 투자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 투자, 소형 상가가 뜬다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봤고요. 앞으로 더욱더 신중하게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실패 없는 투자가 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박서인 대표님의 아주 알찬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꼭 이런 강의를 듣게 되면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혹하네요. 네. 정말 명강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잠시 후에는요, 실제 번창하고 있는 상권 지역을 대상으로 보다 실전에 가깝게 상가 투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실제 상권 분석을 도와주실 또 한 분의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EJ투자연구소의 이호동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EJ투자연구소의 이호동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에 가장 적합한 물건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가장 적합한 곳이요. 자, 그러면 서울에서도 이 유명 상권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겠어요? 뭐 강남이나 이태원, 홍대 등등.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볼 상권은 어딘가요? 네, 역사적으로나 지역으로나 서울의 핵심 상권, 남대문 상권입니다. 남대문은 6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전통시장입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어 남대문은 약 1만 개의 점포가 운집되어 형성되어 있으며 하루 평균 방문객 수가 50만 명으로 늘 북적이는 곳입니다. 자, 이 대단한 남대문 상권에 대한 소개 잘 들어봤고요. 저도 종종 이 남대문 시장을 방문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어떤 신기한 그런 물건들이 많아가지고 남대문 가면 되게 재미나고 되게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네. 막 설레고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 박서인 대표님께서는 남대문 상권을 어떻게 보시나요? 자, 우리 남대문 상권 같은 경우는 약 20년 전만 하더라도 네. 국내 유일의 의류 상가의 메카였습니다. 특히 수익형 상가로서는 첫 번째로 꼽히는 정도로 네. 수익률이 좋았고 그때 상가를 소유하셨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 개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 예. 그리고 이제 슬럼화되어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슬럼화되어 있던 동대문 같은 경우가 네. 지금 현재 두터와 밀리오레가 생기면서 남대문의 상인들이 대거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동대문의 매매가 대비 이제 지금 현재 동대문은 매매가 대비 또 월세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네. 상인들이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상가에 대한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상인들도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월세의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대문에 있는 아동복 상가들은 남대문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남대문 상권의 경우 다소 노후화된 이미지도 있지만 이 요즘은 시장 리뉴얼과 개발을 통해서 신식화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도 핫플레이스로 변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우리 여기서 말로만 이루고 있을 게 아니고 자, 실제 지금 남대문 시장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남대문 시장인데요. 서울과 한국을 대표하는 남대문 시장. 요즘은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많이 찾으시면서 남대문 시장 상권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남대문 상권의 구석구석을 알아볼까요? 지금 저와 가보시죠.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고 활력과 생동감이 넘쳐나는 서울 남대문 시장. 의류와 주방용품, 가정용품과 수입 상품까지 없는 것이 없다는 이곳 남대문 시장은 늘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찾는 사람들과 또 유명한 먹거리, 갈치조림 등 식도락을 즐기는 관광객들로 붐비는데요. 오랫동안 서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온 이곳 남대문 시장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도시 재생 사업의 붐으로써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도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2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 진행의 호재로 남대문 상권의 자산 가치가 눈에 띄게 올랐는데요. 그렇다면 이곳 남대문 시장에서의 상가 투자, 어디를 주목해야 하냐고요? 전문가들은 바로 아동복 상가를 먼저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남대문은 지금 아동복 상가로 많이 지금 떠오르는 지금 그 시장이고요. 동대문이나 남대문 이렇게 비교를 하시게 되면 동대문은 젊은 층이지만 남대문은 거의 아동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많은 브랜드들도 입점이 돼 있고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이어온 아동복 상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아동복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이쪽으로 투자를 좀 많이들 하세요. 남대문 시장 쪽으로. 그리고 상가를 찾든 도소매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남대문 상가 쪽으로 많이들 지금 입점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처를 찾고 계시는 추세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아동복 도매 밀집 지역으로 아동복의 메카라고 불리우는 남대문 시장.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귀해진 만큼 이제는 부모뿐 아니라 양가 조부모와 삼촌, 이모들도 한 아이에게 지갑을 여는 A 포켓 트렌드가 등장해 오히려 유아용품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저평가된 알짜 수익형 부동산을 찾고 계신다면 이곳을 주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서울의 핵심 상권인 남대문 상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요즘 대세라고 하는 레트로 느낌의 전통적인 모습은 물론 최근 트렌드에 발맞춰 변화해가는 모습까지 다 갖춘 남대문 상권인데요. 앞서 영상을 보니까 이 지하철역 바로 인근에 자리한 상가가 있더라고요. 이 상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거든요. 자, 팀장님, 상가 개요 정보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먼저 지하철 4호선 회원역에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네. 명동역에서도 도보 약 6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네, 대지 면적은 1.5이고 분양 면적은 11.77의 도매 상가이며 총 15층 중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구조는 한 층이 전부 칸막이 없이 개방되어 있는 오픈형 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항시 운영 중인 상가, 그야말로 깨어있는 상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부동산의 가치는 입지가 좌우한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남대문 시장에 위치한 상가 자세한 입지 분석도 한번 도와주실까요? 네, 지하철 4호선 회원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네. 명동역에서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로 관광과 쇼핑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서울역 고가도로 개발입니다. 서울역에서 남대문까지 이어지는 고가도로를 관광객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고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토지와 건물 등기가 가능한 오픈형 상가입니다. 그리고 남대문 아동복 상가로 리뉴얼 예정이고요. 네. 지하 4층에서 지하 10층으로 구성되어진 남대문 상가는 1층과 지하 1층이 아동복 상가이고요. 네. 나머지 층은 숙녀복, 남성복, 액세서리, 잡화, 업무시설 등 복합 상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남대문은 아동복 상가를 중심으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요. 네. 국내 유일 아동복 상권을 자랑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1층과 지하 1층의 외부에서도 연결된 에스컬레이터가 총 2대 설치될 예정이고요. 네. 예정 및 커피숍 휴게 공간까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쇼핑을 즐기면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는 편안한 쇼핑이 되겠습니다. 네, 건물에 관한 얘기, 입지적인 장점, 그리고 향후 개발 호재 소식까지 복합적으로 남대문 시장에 위치한 상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네, 이번 상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될지 우리 이호동 팀장님, 투자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전략 한번 제시해 주시겠어요? 네. 매매 금액은 1억 900만 원이고 네. 예상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예상 임대료 50만 원입니다. 네. 예상 대출 금액은 5,450만 원으로 실제 투자 금액은 4,450만 원 예상됩니다. 네, 상가 투자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남대문 상권 그리고 상가에 대해 전문가의 무료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은 상가 투자는 고수의 영역이라고 망설이셨던 분들 오늘 방송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네,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오늘은 서울의 핵심 상권인 남대문 상가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성공적인 부동산 재테크 이루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